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이 나왔다고요? 네, 아직 정식으로 나온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예약 판매에 이번 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실은 뭐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회사 상반기 재정 상태 때문에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회사에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굉장히 다들 불안해하면서도 어쨌든 뭐 지금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유, 우리 애청자분들 이완배 기자님께 진 빚이 많습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을요. 제가 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진 빚이 너무 많죠. 네. 아, 여러분 많이 책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상권은 이제 삼성하고 현대자동차 편이었죠. 네, 상권도 절판이 됐다가 이번에 이재용 구속 석방 부분을 새로 넣어서 3월 12일에 이제 상학원 다 정식으로 발매가 되고요. 예. 상권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나왔고요. 예스24와 알라딘 두 곳에서만 지금 예약 판매가 진행 중인데요.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어쨌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원은 그럼 어떤 재벌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SK와 롯데 두 곳입니다. 아이고, 우리 롯데, 얼마나 핫한 롯데입니까? 예, 그 글을 이제 정리를 했던 이종무 실장에 따르면 음. 삼성과 현대편이 되게 묵직한 나쁜 놈들을 다룬 느낌이라면 SK와 롯데는 정말 찌질한 나쁜 놈들을 다룬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학원의 주제는 찌질함이고요. 네. 한국의 돈 많은 재벌들이 얼마나 찌질할 수 있느냐를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 재벌 흑역사 상권 증보판 나왔고, 하권 새로 나왔습니다. 상하권 한꺼번에 사면은 뭐 어디 덧납니까? 고맙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재벌 흑역사 하권 그리고 상권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트럼프가 불을 붙인 통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통상 이야기를 자주 드리게 되는데 이 이슈가 한국의 이슈를 넘어서서요. 국제적인 초대형 이슈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다룰 수가 없는 측면이 있고요.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이 정도로 이슈가 빠른 속도로 번져나간다면 저는 이번 통상 전쟁이 40년 가까이 유지돼 왔던 신자유주의 시대를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만약에 내일에 별 뉴스가 없다면 내일쯤 한번 따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지난주 브리핑에서 김용민 PD님께서 상세히 소개를 해주셨던 대로 우리 시각으로 3월 2일 아침에 트럼프가 사실상 관세 부과안을 결정을 했죠. 보기 3개 중에 1번을 선택한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철강에 일률적으로 25%의 관세를 붙이는 안이죠. 그런데 예상했던 바지만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이 철강 관세안을 밀어붙일 때 미국이 과연 저 뒷감당을 할 정도로 여전히 최강대국이냐 이게 상당히 의심스러웠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이 그만큼 강한 나라냐 땅이 있는 나라냐 이걸 제대로 한번 봐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처음에 12개 나라 관세안을 만지작거렸을 때만 해도 미국은 은연중에 중국, 러시아는 어차피 붙을 애들이고 한국 같은 우방국들은 내가 두들겨 패면 맞을 거야 라고 안이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대응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12개 나라의 50%가 넘는 관세안은 반발이 너무 심할 것으로 보이니 전 세계적으로 엿을 골고루 먹이는 일본안을 사실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과연 미국 입장에서 현명하냐?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저라면요. 제가 트럼프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번 안, 그러니까 한국 등 12개 국가를 왕창 엿먹이는 안을 밀어붙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율 자체는 50%가 넘는 고율이고 상대 국가들의 반발도 굉장히 강하겠지만 이건 12개 나라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하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가 12개 나라에서 수십 개로 불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드러났듯이 다른 나라들의 반발 강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 안보 세력들의 반발도 굉장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날린 건 직격탄이 아니고 아무리 봐도 저건 그냥 자폭탄 같은 거였습니다. 자폭탄? 우선 이제 가장 거대한 경제 블록인 유럽연합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EU의 반응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모래 속에 머리를 쳐박고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장클로드 융커라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의 발언인데요. 음.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이야기죠. 예. 융커 위원장이 내세운 전략은 이거예요. 미국의 할리 데이비슨, 버번 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에 관세를 물리겠다. 미국과 이성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머리를 모래 속에 쳐박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EU가 28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가까이 됩니다. 어마무시한 금액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의 25% 보복 관세 부과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예, 예. 캐나다요. 원래 이번 안을 채택했으면 캐나다는 그 12개 나라에 포함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번에 전 세계의 관세를 물리면서 캐나다도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미국에 가장 많은 철강을 수출하는 나라여서 피해가 가장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반응이 이렇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관세 부과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캐나다 산업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보복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중국 반응이 묘합니다. 당연히 격렬히 반발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신이 난 눈치입니다. 그래요? 네, 중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저 정책이 세계를 지배해왔던 미국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이러니까 중국은 트럼프 잘한다. 계속해서 그렇게 망해라. 뭐 이런 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국 반응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발언은 아주 일상적이에요. 미국의 관세 부과 방식은 근거가 없다. 중국 외에도 각 나라가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요.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21세기 관세 장성을 쌓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기구 규정을 공공연히 어기는 행위.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죠. 예, 근데 이게 중국 반응에 대해서 흥미로운 국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뉴스원 기사던데요. 제목이 미국 철강 관세 부과, 중국은 오히려 웃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중국의 내심을 제일 잘 설명하는 기사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중국도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미중 패권 다툼에서 우위로 올라설 절호의 기회를 맞은 거죠. 뉴스원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 직접 참석, 중국이 미국을 대신해 자유무역의 챔피언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 미국은 보호무역, 중국은 자유무역이라는 대립구도를 이어가 중국이 세계 자유무역의 챔피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할 것이다.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를 오히려 역이용, 중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를 이용해 자국 산업을 더 쉽게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글 등 미국의 유명 IT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안보를 내세워 이들의 진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꾸준히 중국에게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조치를 빌미로 이를 계속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중국은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분석 같습니다. 중국이 신이 난 거죠. 그리고 이제 각 나라 반응 중에 제일 웃겼던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트럼프하고 정말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죠. 일본의 꿈이 자위대를 합헌화하는 거고 결국은 군사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건데 그동안 트럼프를 잘 보니까 돈만 좀 퍼주면 미국이 이런 요청을 다 들어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베는 트럼프 발밑에 강아지처럼 불어왔죠. 그런데 이제는 사태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일본이 만약에 이번 보복에서 빠지면 완전히 호구 잡히는 겁니다. 추가적인 공격을 일본이 다 뒤집었어야 되죠. 이걸 일본도 바보가 아닌 한 알고 있습니다. 이 무역전쟁 시대에 호구 잡히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치를 싹 보던 일본도 살짝 발을 디딥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을 보니까요. 일본 경제산업성 내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크다라는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EU가 WTO에 제소에 나설 경우 일본 역시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연락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보복하겠다고 우리나라처럼 깡있게 얘기는 못하는데 EU가 제소에 나서면 우리도 한 발 얹을게요. 지금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 비해서 훨씬 미적미적하지만 우리는 뭐 즉각 보복을 전문했으니까요. 일본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한국, 중국, 캐나다까지 다 보복을 전명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저 정책이 미국 자본가들에게는 지지를 받느냐? 여러 차례 강조드렸지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자본은 당연히 자유무역 체제의 붕괴를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번에 이 뉴스가 확산되면서 제가 좀 놀랐던 건 미국 내 안보주의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패권주의자들, 정통 공화당 강경파들이죠. 이 사람들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반응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 CNBC가 2일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 발표 이후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관세 부과가 동맹국들과 긴장을 조성해 미국의 안보적 우려를 촉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기억을 해보시면요. 조선일보 같은 또라이들은 처음에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와, 한국이 미국한테 관세 맞는다. 문재인이 잘못해서 미국과 경제동맹은 물론 안보동맹까지 위태롭다.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하냐. 이 지랄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정작 안보 분야에서 누가 쫄고 있냐면 미국이 쫄고 있는 겁니다. CNBC 보도를 보면 야, 저러다가 한국 같은 동맹국들이 중국하고 붙으면 어쩌냐? 이걸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산업협회 국제문제 담당 레미나탄 부회장 발언을 보겠습니다. 이 협회는 무기 파는 곳이죠. 그런데 이 무기 파는 단체 부회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역과 안보 협력이 서로 뒤엉키는 것을 봐왔다. 무역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외교나 안보 협력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거죠. 트럼프 그만해 임마 이러다 큰일 나겠어.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비들 미 조지 워싱턴대 교수 발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이해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한국 등 동맹국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맹국에 상처를 주는 무엇인가를 취한다면 미국의 이해가 걸린 지점에서 캐나다나 독일,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어렵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이 어떻게 보이게 될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조선일보 같은 또라이들이나 미국이 우리를 버릴까 봐 벌벌 떤 거죠. 안보 분야에서조차 진짜로 떨고 있는 곳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겁니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육군 장관 지냈고 지금은 AIA의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에릭 페닝의 발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미국 우주항공과 방위산업 관련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과 좋은 무역 관계를 유지할 때 상대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더 많은 관심을 두거나 미국과 더 협력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미국 경제의 두 축 중 하나인 군수산업의 정확한 시각입니다. 야, 예전에는 한국 좀 겁박하고 해서 무기도 많이 팔아먹었는데 트럼프 저 새끼가 지금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이제 한국이 우리 무기도 안 사주겠다 야. 지금 이런 걱정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보낸 조슈아 볼턴. 이 사람은 대표적인 공화당의 사상가고요.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미국 3대 경제 로비 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폭스뉴스 썬데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무역 전쟁이 쉽고 이길 만한 것으로 보는 것 같지만 그것 그렇지 않다. 특히 요즘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아무도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건 손 흔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요까지는 그런데 요 다음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부시 행정부의 사상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런 관세 부과 방식으로는 중국산 과잉 공급과 같은 진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중국의 관행을 고치려면 우리 친구, 동맹과 뭉쳐서 중국을 함께 압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야, 이 미친놈들아. 지금 한국 같은 동맹하고 지금 잘 지내야 돼. 그래야 중국을 견제해. 그런데 트럼프 네가 한국, EU, 캐나다 이런 주요 동맹들을 다 박살을 내고 있어서 우린 엿됐어. 앞으로 중국 어떻게 견제할 거야?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공화당 상원 의원 중에 린지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대북 강경파예요. 그런데 이 강경파 상원 의원이 CBS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것은 큰 실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내려놓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승리하고 우리는 이런 관세 체제에서 패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미국 내 분위기가 예상되실 겁니다. 예.
월가가 자유무역 체제가 깨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걸 넘어서요. 한국 같은 전통의 우방을 중국에게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공포, 이것 때문에 미국 군주산업을 축으로 한 세력들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피벗 국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면 무기나 구매해줘야 되고요. 호구짓이나 당해야 되지만 우리가 당당하게 대처하면 이제 미국이 걱정을 합니다. 야, 우방국 한국이 중국 편 들면 어쩌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처한 피복 국가의 장점이 활짝 꽃이 피는 그런 순간인 겁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첨가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문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이 반드시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보여줄 통상에 관한 태도는 저는 조금 숨을 죽여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2개 나라에 엄청난 관세를 물리겠다는 안이 유력했을 때 우리 정부가 즉각 보복을 청명한 건 여러 면에서 굉장히 훌륭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상 전쟁은 미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과 EU, 미국과 중국, 미국과 다른 여러 나라 등등으로 전선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관세안이 50몇 퍼센트에서 25%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피해도 거의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살짝 한 스텝 뒤로 빼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끼리 지들끼리 싸우라고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tit-for-tat 전략이라는 걸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tit-for-tat 전략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상대가 때리면 우리는 반드시 보복한다. 요거 하나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tit-for-tat의 핵심은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가 배신하면 반드시 그만큼 보복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상대가 협조적으로 돌아오면 과거를 불문하고 상대를 용서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요. 지난 판에서 상대가 협조의 버튼을 누르면 우리는 다음 판에서 무조건 협조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상대가 협조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고 배신하면 반드시 보복당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한국이 협조적으로 변한 건 아닙니다. 우리도 관세를 맞긴 맞으니까요. 하지만 12개 나라의 왕창 부과하는 안에 비해서 우리가 맞는 강도는 훨씬 약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응 강도도 그만큼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한국에 더 우호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또 그만큼 우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피봇의 위치를 점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물론 기분이야. 그동안 미국이 해왔던 깡패짓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EU와 중국 이 거대 세력과 연대해서 뭐 미국을 박살내자 뭐 이러고 말은 하고 싶죠. 근데 그게 게임 이론상 현명하지가 않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EU도 결국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세력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천명했던 보복 관세를 철회하자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보다도 훨씬 더 약한 강도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다면 보복의 강도도 딱 그만큼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정부가 막 나서서 우리가 당당히 보복하겠다 이렇게 막 큰소리 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EU하고 중국이 대신 해줄 겁니다. 우린 그냥 약간 한 걸음 떨어져서 당한 만큼 보복한다라는 원칙을 지키되 싸움의 선봉장 역할은 이제 다른 곳에 넘겨주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장서서 잘 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싸움의 추이를 보면서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준비를 하는 여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번 기간 동안 우리만의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떤 시각으로 이 무역전쟁 국면을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너무 길어졌으니까요. 내일 만약에 별다른 뉴스가 없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미국 내 반응과 세계사회의 반응 등등을 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우리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출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별 말씀을요. 고맙습니다. 이 책을 안 사면 인간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 이름은 뭐라고 리시브해야 돼. 그냥 따뜻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네. 우리 민중의 놀이에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예. 네, 그냥 따뜻하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책이 또 본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중의 소리를 위해서 쓰인다고 하니까 일석이조네요. 이완배 기자님 체면 세워드리고 또 민중의 소리 더욱 살찌우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행복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네. 살찌우게 한다기보다는 지금 빈사 상태인데 여러모로 또 도움이 된다는 점. 예, 양심 있고 양식 있는 언론 하나 우리가 키운다는 생각으로 이완배 기자님이 쓰신 한국 재벌 흑역사 학원 나왔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도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